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권 총선 이기려 윤석열 헐뜯어 검찰 공소장 뺨치는 고발장 20장 이라는 제목의 한겨레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의 법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핵심 물증인 고발장 전문을 한겨레가 입수했습니다.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선에 출마한 검찰 출신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입니다. 고발장은 윤석열 부인 및 장모 범죄 의혹, 검언 유착 의혹 보도 등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며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윤석열과 검사들을 헐뜯고 비난, 법여권 범진보 세력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 언론 플레이를 신속하고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한겨레가 5일 입수한 고발장은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두 차례 걸쳐 김웅 후보가 미래통합당 쪽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것으로 고발장 이미지마다 받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할 때 자동으로 뜨는 텔레그램 표기가 달려 있습니다. 앞서 김웅 의원은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3일 전달된 고발장은 고발인, 피고발인, 범죄사실, 고발 이유, 결론, 증거 자료, 별지 등 20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가 담긴 범죄 사실, 고발 이유, 결론 등 부분만 13장에 달합니다. 범죄 혐의에 관한 논리 구성이나 서술 형식은 검찰의 공소장과 매우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고발인 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으로는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뉴스타파 기자, PD, 문화방송 기자 등 13명이 적혔습니다. 고발 내용은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X의 거짓 제보를 근거로 법여권 인사들과 친정부 성향 기자들이 짜고 허위 보도를 했으며 의도적으로 윤석열과 가족 측근을 흠집내고 검찰 불신 분위기를 조장해 총선에 개입하려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고발장은 범행 계획 및 공모관계에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제보자 지모 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로 공천된 민병덕 변호사 조력을 받는 등 여당 유력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민병덕은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인사로 등용된 최강욱, 황희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다. 지모 씨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오다가 조국 사태와 청와대 권력형 비리 수사 이후 윤석열의 반감을 느끼고 친정부 성향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제공해 보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과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시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뉴스타파 기자와 문화방송 기자는 지시 제보를 인용해 사실 확인도 않은 채 보도하기로 했고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은 허위보도 내용을 인용해 윤석열 등을 비난하는 논평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고발장은 이어 범죄사실에서 지모 씨와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은 뉴스타파 문화방송 기자 등과 공모해 특정 후보자인 최강욱, 황희석 등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련의 검찰 허위 비방 보도가 황희석, 최강욱 등의 당선 및 여당 진보 세력의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보도를 지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발 이유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극한 갈등 관계였던 윤석열 쪽 정서, 윤석열의 심경을 대변하는 듯한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정부 여당과 진보 세력 지지자들에게 역적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제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과 검사들을 헐뜯고 비난했다. 정부와 여당 골수 지지자들은 서초동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였고 이러한 부조리를 참다 못한 많은 국민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일련의 방송보도와 여권 인사들의 맞장구 치기는 법여권 범진보 세력의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모종의 계획적 언론 플레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검찰청장 가족과 측근 검사장을 비방하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보도하게 투표를 앞둔 국민들을 호도, 기망하는 행위야말로 심각한 정언 유착으로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좌파 정권 유지라는 동일한 이해관계, 내통 등 공안사건 공소장에서 불법한 표현들도 등장했습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발장은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히 처벌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피해자 개인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해악을 신속히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피고발인 조사 시기를 총선 전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는 고발장 외에도 고발 증거자료로 첨부된 페이스북 게시글 갈무리 87건, 검연유착 의혹 제보자 지시 실명 판결문 3건 이미지도 확보했습니다. 이 역시 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라는 자동 표기가 붙었습니다. 페이스북 갈무리는 대부분 제보자 지씨가 윤석열을 겨냥해 쓴 적대적 내용이거나 지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는 내용들입니다. 제보자 지씨가 이호하라는 가명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지씨 변호인이었던 민병덕을 위한 페이스북 게시글이 상당수를 이뤘습니다. 판결문은 지씨가 사기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첨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씨가 과거 횡령,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처벌받은 내용입니다. 고발장은 수개월에 걸친 언론 보도와 페이스북 글모음, 실명, 판결문 등을 모아 한 번에 전달한 것으로 미뤄볼 때 여러 날에 걸쳐 상당한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로부터 5일 뒤인 4월 8일 김웅 후보는 4월 3일 고발장을 재전송했던 사람에게 추가로 최강욱 관련 5장짜리 추가 고발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한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붙이는 등 법리 검토까지 마친 흔적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궁지에 몰린 범죄자들이 하는 말이죠.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대라는 윤석열, 이제는 증거가 나오니 여권 공작이다, 전혀 모르니다 라고 하면 만사 형통입니까? 그렇게 국민 운운하더니 윤석열 씨가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의 문고리 논란, 강원도 황 사장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지난 6월 27일 윤석열이 매연 윤봉길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이틀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할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답사 현장에서는 모자를 쓰고 흰색 반바지를 입은 젊은 청년이 윤석열의 곁을 바짝붙어 수행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당시 사전 답사 현장을 취재한 더팩트는 지난 7월 27일자 기사에서 그 청년이 강원도 소재 A산업 황 사장의 아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황 사장의 아들인 황 씨는 윤석열을 삼촌이라고 부르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비공식적으로 대외 일정 수행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 씨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 근무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직후 문고리 인사 논란이 일자 대선 캠프를 잠시 떠나 코바나 컨텐츠에 출근해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를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는 평소 김건희를 작은 엄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가장 먼저 황 사장의 존재를 알린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자 옛 삼부토건 조남욱 리스트에 윤석열 있었다라는 기사를 통해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 일정표에 황 사장이 수차례 등장하고 그가 윤석열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황 씨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헤아리면 윤석열과 황 사장의 사이는 아주 각별해 보입니다. 오마이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윤석열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지난 1980년대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황 사장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공고 출신인 강원도의 전기업자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서울 출신 검사와 40년 지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 관련 자료에 황 사장이 처음 등장한 때는 지난 2005년입니다. 조남욱 전 회장의 달력 일정표에 따르면 그해 2월 28일 조남욱 전 회장은 황 사장 무정스님과 골프를 쳤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무정스님은 조남욱 전 회장 관련 자료에 수십 차례 등장할 정도로 조남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입니다. 그는 삼부토건 임원 후보나 회장 비서는 물론이고 조남욱 전 회장이 관리하는 전형직 검사들의 관상을 받다는 인물입니다. 이 김건희가 자신과 윤석열의 연을 맺어줬다고 언급했고 황 사장이 오랫동안 모셔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남욱 전 회장의 휴대폰 일정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10월 5일 뉴서울CC에서 황 사장, 윤석열 당시 검사 등과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 라운딩의 특성을 헤아리면 조남욱 전 회장과 황 사장, 윤석열 검사가 서로 가까운 관계임을 보여주는 일정입니다. 당시 윤석열 검사는 고양지청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조남욱 전 회장과 황 사장의 골프 라운딩은 2008년과 2010년, 2012년에도 있었습니다. 조남욱 전 회장은 2008년 6월 1일과 10월 5일 각각 강원도 횡성군 소재의 청우CC와 삼부토건의 법인 회원권이 있는 비전힐스 서코스에서 황 사장 및 그의 일행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지난 2010년 4월 4일에도 비전힐스 서코스에서 골프 라운딩을 했는데 참석자는 황 사장과 무정스님 등이었습니다.
같은 해 5월 20일에는 비즈니스 서커스에서 황 사장, 최 회장 등과 골프를 쳤습니다. 최 회장은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을 가리킵니다. 김건희가 코바나 콘텐츠 이름으로 처음 주관한 마크리브 사진전이 열리기 엿새 전이었습니다. 삼부토건은 마크리브 사진전의 후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밖에도 조남욱 전 회장은 말복이던 지난 2011년 8월 13일 무정스님과 오찬을 한 데 이어 같은 날 황 사장, 윤석열 검사와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은 당시 대검 중수부 1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대검 중수 1과장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조남욱 전 회장의 관련 자료는 이렇게 조남욱, 무정스님, 황 사장, 윤석열, 최은순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조남욱 전 회장의 관련 자료에 수차례 등장하는 황 사장은 황하영 현 동부전기산업 회장입니다. 황 회장은 애초 강원 태백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오마이뉴스가 다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는 경북 청송 출신입니다. 황 회장은 경북 청송 출신이었지만 태백공고 전기과를 다녔습니다. 태백공고는 한국 전쟁 중인 1951년 8월에 개교한 학교로 7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동해시 한 인사는 때는 태백공고를 알아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태백공고를 졸업한 이후 강원도 동해시에 동부전업사를 차리며 전기공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전업사는 이후 동부전설, 동부전기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동해시 상공회의소 부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황 회장이 회사를 키울 수 있었던 데에는 쌍용 양회와 삼부토건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쌍용 양회는 경북 달성군 출신인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부친이 지난 1962년에 창업한 레미콘 회사이고, 삼부토건은 충남 부여 출신인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부친이 지난 1948년 창업한 국내 건설업 면허 1호 건설회사입니다. 쌍용 양회는 동해시에 동해 공장과 부평 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동해시 인사 A씨는 쌍용 양회에서 전기공사를 하청받아 돈을 벌었고 그러다가 삼부토건과도 연결돼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며, 쌍용 양회의 김석원 회장이 경북 사람이어서 동해에서 돈을 버는 사람도 모두 경북 사람들이고 그들이 동해시의 경제권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씨도 쌍용 양회 김석원 회장이 경북 달성 사람이고 이 지역에 쌍용 양회라는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경상도와의 관계가 공고화됐고 황 회장 같은 경상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지역의 경제권을 지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옛 삼부토건의 한 관계자는 황 사장은 무정스님의 소개로 삼부토건과 다수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했다라고 귀띔했습니다. 동부전기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도 2014년도 동부전기산업 매출에서 삼부토건의 비중은 85%를 차지할 정도로 삼부토건이 완전히 밀어줬다라고 전했습니다. 조남욱 전 회장 관련 자료에 황 회장이 수차례 등장하는 이유가 설명되는 대목입니다. 동부전기산업 등기부 등본을 보면 지난 4월 강모 씨가 사내이사로 등기됐는데 강 씨는 삼부토건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옛 삼부토건의 관계자는 강모 씨는 황 회장의 친척으로 삼부토건 품질부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라며 2000년대 중후반부터 약 5년간 진주 마산 간 고속도로와 원주 강릉 간 고속도로 공사, 당시 조시현 전무가 주도한 경남 사천의 탄이 CC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에 근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남욱 회장의 차남 조시현 부사장이 상급 직원들에게 강모 씨를 잘 챙겨주라고 당부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황 회장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독림산업, 전기공사를 하는 동부전기와 동부전기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동해시 중심가인 청국동의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 동해시 최고 인구 밀집 지역인 동해동에 개인 명의의 동보상가와 총 6,500평의 인근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애초 동보상가 인근 땅에는 영화관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빈 공터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역에서는 그 재산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동해시 인사 A씨는 동보상가와 인근 땅만 평당 400에서 500만원 정도로 계산해도 시가 260억에서 325억 정도 된다라며, 쌍용 양해와 삼부토건의 하청업체로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 대단한 재력가가 됐다라고 평했습니다. B씨도 경매로 산 동보상가의 월 임대료 수익이 7천만원 정도라고 말했고, C씨는 황 회장이 전기공사업에다 부동산 임대업까지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동해시청에 근무했던 D씨는 황 회장은 전기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번 사업가라며
특히 동보상가를 지어 새를 줬는데 새도 꽉 차고 매달 새가 나오면서 대박이 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씨는 황 회장이 지역에서 활동도 잘 안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귀띔했습니다. 윤석열 지지 모임인 헌법수호당 강원도 단장을 맡고 있는 A씨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했으면 저랑 부딪힐 수 있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쌍용 양회에서 돈을 벌었고 동보상가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력 업체인 동부전기산업의 지분은 황 회장이 49.55%, 김모 씨와 최모 씨가 각각 29.68%, 10.8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인 최 씨는 동부전기산업의 격리직원으로 알려졌고 약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김 씨는 황 회장과 어떤 사이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황 회장은 최근까지 경기도 양평군 공세리에 절을 한 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 씨는 황 회장이 무정스님을 위해 경기도 양평군에 절을 지었는데 그 절을 오픈한 날 조남욱 사무토건 회장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와서 인사했다라며 그런데 최근에 그 절을 팔았다고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도 황 회장이 경기도 양평에 큰 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매각했다는 소리가 들리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황 회장이 최근 자신이 운영해오던 동부전기와 동부전기산업 등을 매각했다는 얘기가 동해시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과 윤석열의 관계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일부 언론들이 자신에 대한 취재에 나서자 주변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동해시 인사 FC는 황 사장에게는 7인방이 있는데 황 사장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 7인방에게 절대 입을 열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동해시가 아닌 것으로 은신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에 더 기가 막힙니다. 정의, 공정, 법치를 외치더니 본인과 본인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적용되는 것인가 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붙잡아 넣고도 정작 본인이 문고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검찰과 기득권의 기관지이자 나팔수인 언론, 그리고 국민의힘, 이 카르텔을 부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절대 진일보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웅, 손준성 보냄 자료 100여 건 나르고 확인 후 방폭파라는 제목의 한겨레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법률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을 주고받은 이들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당일 행적에 관심이 쏠립니다. 당시 김웅 의원은 손준성 검사로 추정된 이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법률권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 및 실명 판결문, 제보자의 SNS 갈무리 이미지 등 100여 건이 넘는 이미지를 주고받았고 이를 고스란히 미래통합당 쪽으로 보이는 이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지난 2일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5일 한겨레가 입수한 텔레그램 메시지 자료 등을 보면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미래통합당 쪽 인사로 추정되는 이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시간은 오전 10시 12분부터입니다. 미래통합당 쪽 추정 인물은 당시 김웅 의원을 김웅 부장검사로 저장해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웅 의원은 진천 법무연수원 교수로 있다가 2020년 2월 총선 출마를 위해 옷을 벗었습니다. 김웅 의원은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 조선일보 기사 링크와 제보자 X가 지모씨임이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지씨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의 페이스북 갈무리 등 이미지 87건을 무더기로 전달했습니다. 지씨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한 이로 알려져 있으며 민병덕 의원은 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과 황희석 최고위원은 당시 4.15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신분이었습니다. 김웅 의원이 같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 지씨의 실명 판결문 3건을 재전송한 시간은 오후 1시 47분입니다. 이어 오후 4시 19분에는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문화방송 기자, 뉴스타파 PD 기자 등의 고발장을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웅 의원은 내용을 확인하시면 방폭파라는 메시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자신이 받아서 보낸 자료의 폭발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분 뒤 김웅 의원은 텔레그램 전화 걸기 기능으로 당 소속 추정 인사들에게 전화했으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웅 의원은 오후 9시 4분부터 페북이 좋죠 라는 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텔레그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통화나 연락이 닿은 뒤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김웅 의원이 선거운동 개시 이틀째로 눈꽃을 새 없이 바빴을 이 시기에 하루종일 손준성 보냄과 미래통합당 추정 인물 사이를 연결하며 법여권 인사 고발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가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필요도 없다. 해명할 내용도 없다. 고발장 전달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5일에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김웅 의원과도 이날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은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거악을 척결하여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패를 척결합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나오는 검찰의 사명 중 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무슨 사회적 정의의 수호자라고 검사 딱지를 붙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들도 국민의 종복인데 이를 망각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세력들은 심판 그리고 몰락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